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혀 밑에 넣는 협심증 약, 즉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순환기 내과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남편분이 협심증 환자셨어요. 그래가지고 혀 밑에 넣는 약을 계속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이 통증이 오면은 이제 하나씩 혀 밑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증이 호전되고 이걸 이제 계속 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보호자분이 이제 아내죠. 보호자분이 아내셨는데 이제 뭐 남편이 약을 이제 계속 뭐 먹으니까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본인도 약간 이 흉통이 있었던 거예요. 흉통. 본인은 뭐 전혀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걸 진단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약을 먹고 좋아지는 걸 보고 나도 이 약을 줘. 이래가지고 하나를 먹어본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그 얘기를 이제 저는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약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진단이 명확할 때 쓰는 약이에요. 진단이 명확할 때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 진단이 내려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흉통이 있다고 해서 가슴 아프다고 다 협심증 아니에요. 이 가슴이 아픈 원인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인들이 가능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좀 잘 알려진 게 협심증이어서 그렇지 가슴 아프다고 다 협심증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약은 뭐예요? 약은 협심증 약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을 별로 이분은 이제 협심증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프다고 해서 계속 뭐 아프다고 말씀하시니까 검사해봤는데요, 아니었어요, 협심증이. 그런데 이 약을 먹으니까 부작용인 두통만 발생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 부작용이 이제 두통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약의 이름은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핵심이 제일 중요한데, 핵심이 뭐냐면 이 약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이에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 근육 중에서도 이제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이 혈관에 있다 보니까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근육이 이완하니까 혈관이 덩달아서 이완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맥도 이완이 되고 관상동맥도 이완이 돼서 그러니까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으로 혈류 공급을 해주는 혈관이니까 심장으로 혈류 공급은 더 잘 되고, 정맥이 이완하니까 심장이 해야 될 일의 양은 줄기 때문에 협심증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모든 평활근에 다 작용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통입니다. 두통. 이 두통은 왜 나타나냐면 머리 쪽에 있는 혈관, 이게 이제 이완되는 거예요. 혈관이 넓어지면 이 막에 이제 감각을 느끼는 아주 예민한 그런 신경이 분포를 합니다. 그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분포를 해요. 머리 쪽에 있는 혈관이 별로 뭐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약으로 인해서 원래 사이즈가 이랬는데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신경들이 막 이렇게 흥분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통도 양상이 박동성 두통입니다. 박동성 두통. 그러니까 심장이 마치 박동하듯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예. 그건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 혈압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박동을 해주면 그 박동이 혈관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경을 건드렸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통도 박동성 두통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른 이제 부작용은요. 정맥을 이완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정맥. 자, 우리 몸에서 정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정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정맥. 예, 동맥은 명확하죠. 동맥은 우리 몸 전신 곳곳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맥은 뭐 할까요? 예, 정맥은요, 혈액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맥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혈액을 많이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저장량이 원래 요만큼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어가지고 근육이 이완되면 정맥이 이완되면 이만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심장으로 가야 될 피가 잘 못 가니까 심장이 피를 조금만 짜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하는 일이 줄어드는 건데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피를 이제 좀 덜 짜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 순환을 하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정맥이 저장하고 있는 갖고 있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혈압. 그러니까 순환하는 그 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은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이러다가 심하면은 이게 실신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트로글리세린 먹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주의할 사항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가 있다. 반드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요, 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평활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제 작용을 해요. 이 평활근은 어디 있냐면 뭐 기관지에도 있고 뭐 소화관에도 있고 비뇨기계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쪽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작용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 요 두 가지 정도 요걸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혀 밑에 넣는 협심증 약, 즉 이 니트로글리세린이죠. 이거의 부작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